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방송 보고 매수하셨다고 한 이제 나노메딕스랑 예림당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요청하는 방법은 제 채널 홈에 오면은 있고요. 여기 오시면은 여기 공지사항 그리고 주식 강의, 여기는 시황, 이슈랑 이제 Q&A가 있습니다. 질문답. 요거 영상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요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있어요. 자, 댓글이 35개인데 대부분 앞부분 대부분 다 해드렸고, 보시면 쭉쭉쭉쭉 다 해드렸죠. 맨 밑에 이제 보면은 휘리링님이시네요. 네. 뭐 심적으로 많이 도움받고 있다는데 저도 감사드립니다. 많이 도움받아서 꼭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노메딕스를 6,930원에 15% 보유 중이시래요. 방송 전문가 추천은 2월에 매수해서 보유 중입니다. 뭐 전문가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일단 그리고 지인 추천으로 저축 삼아서 소량 매수한 거 빼고 본격적으로 투자에 관심 갖고 행동한 거는 올해 2월이네요. 예, 그리고 그때 이 종목 같이 들어간 종목이 좋지 않았는데 나노메딕스가 제일 안 좋았다. 올해 시작하셨는데 방송이나 이런 거 보고 시작하셨나봐요. 지인이 끌어들였고 그리고 하나 더 요청하면 이제 예림당까지 15%씩, 이것도 2월에 들어가셨다고 했죠. 이제 공부하기 전에 들어간 게 잘못된 거다. 뭐 알면 된 거예요. 고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공부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된 걸 알고 공부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발전이 있으신 거죠. 일단 공부를 시작한 것만으로도 일단은 한 단계 레벨업 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얻어내시면 얻어낼 때마다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주식은 이렇게 한 단계 계단 올라가듯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제 영상까지 보게 됐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가격이나 이런 거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캡처를 해서 옆에 놓고 볼게요. 자, 나노메딕스 매수하신 가격이 거의 7,000원권이었는데 거의 반토막이 났었네요. 엊그제 보면은 13일날 보면 이거 아예 반토막 난 거죠. 3,450원까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저희 투자금이 얼만큼인지 모르겠는데 지인이 얘기해서 저축보다 좀 나은 쪽으로 해서 소액 투자해 놓은 게 있고, 그 외에 나노메딕스랑 이게 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15%씩 들고 계신다. 손실이 크니까 좀 마음이 참 힘드시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작년에 이렇게 좋았는데, 이 기업은 그 소방차 있죠, 특장차, 소방차 제작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쪽에 들어간 이제 소방 호스 있죠, 그쪽이랑 완강기랑 뭐 물탱크 등등. 소방, 저도 전체 다는 몰라도 소방차 이렇게 딱 가면은 이렇게 좀 납작하게 생긴 차가 있어요. 위에 뒤에가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려요. 앞에 이렇게 있고 납작하게 돼 있는 차가 있습니다. 이 차가 이제 펌프차라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소방 호스나 이런 걸로 하고, 그 우리 소화전 있죠, 소화전을 호스로 해서 연결해 가지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차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뭐 펌프차라고 뭐 부르던데, 요 차가 있고, 그 다음에 탱크차라고 해서 이렇게 물탱크 실어놓은 차 있죠. 물탱크 실어놓은 차 있죠. 제가 그림 정말 못 그리니까 이해해주세요. 글씨 그림은 저한테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물탱크 실어놓은 거 해서 이거 탱크차가 있고, 뭐 이런 거 다 만든다고 하죠. 거기다가 이제 구조대원분들이 사용하시는 거랑 뭐 지휘차랑 뭐 이런 게 한 번에 그래서 뭐 여러 대가 가죠. 그래서 펌프차 몇 대, 탱크차 몇 대, 지휘차 있고 고가차 있고, 구조대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특수차들 이렇게 막 가고, 지휘하시는 분들 이제 차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성이 돼서 가는데, 이런 소방 쪽으로 해서 이제 특장차를 뭐 제작하는 회사다. 뭐 고가의 이제 그 고가차, 고가 사다리차까지도 다 되는 기업이다. 그리고 이 기업이 이렇게 튀어 오른 게 순수하게 소방차만 만들어가지고 올라가긴 어렵겠죠. 이름도 나노메딕스잖아요. 메딕. 뭔가를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그래서 자회사로 네오 나노메딕스 코리아랑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이제 바이오에탄올 이제 자원 개발하는 기업도 있고, 그래서 뭐 요쪽 기업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집중을 좀 받았어요. 나노메딕스 요 자회사가 그 미국의
나노 입자로 해서 암세포를 뭐 사멸하는 연구를 시작했다. 결론적으로 암 정복이 중요하죠. 지금도 임상 나오는 거 HLB를 보나 뭐 신라젠을 보나 암이 엄청 많잖아요. 저 알파올링스 이런 흑색종도 마찬가지고 다 암이잖아요. 그런 쪽이 종양 쪽이 무슨 종이라고 하면 종양이잖아요. 종양 계열이 다 암인 거잖아요. 이쪽으로 해서 뭐 연구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미국의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뭐 대학 연구재단 쪽이랑 나노 입자를 응용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 뭐 하다 보니까 이게 뇌신경 치료랑 그리고 녹내장이랑 그리고 뭐 바이오 센서, 지혈제 등등 이런 쪽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또 바이오가 엄청나게 튀어올랐죠. 셀트리온이 이전 상장한다 얘기하고 하면서 코스피 이전 상장하고 공매도 쇼커버링 나오고 이러면서 바이오가 한 번에 급등을 했어요. 비트코인하고 바이오가 엄청나게 급등한 건 이때구나.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이때가 아니고 이건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그건 2017년에서 넘어가는 맞네. 2018년이라고 돼 있네요. 착각한 게 아니었네요. 예, 제 기억이 맞았네요. 그때 그 이슈로 해가지고 같이 올라왔어요. 바이오 계열이 다 같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 종목도 함께 올라왔다. 큰일 날 뻔했네. 제가 날짜를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노맥스가 그때 한번 튀어 올랐다가 제가 그렇게 관심 갖는 종목은 아니에요. 이 종목은. 그래서 소식만 듣고 뭐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데 지금은 뭐 그때 급등을 했으니까 지금은 그냥 제자리에 돌아온 정도죠. 원래 이 기업의 주가가 이쪽이에요. 원래 이 기업의 주가가 이 정도예요. 왜 이렇게 반영을 안 해주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제자리 돌아온 겁니다. 왜냐면은 연구 결과가 나오거나 성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나와야지 이렇게 튀어 오르겠죠. 다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오르는 종목은 기대감으로 올랐다고 하면은 테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뭐 2만원대 올라간 걸 생각하신 분들 입장에서 7,000원이면 싸니까 2만원대였는데 7,000원이면 싸다. 이거는 고점 얘기인 거고 슈팅이 나온 구간인 거고 지금 이때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뭘 봐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뭘 보시겠어요? 저는 기업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실적 정도는 볼 것 같아요. 그게 뭐 디테일하게는 안 보더라도 지금 돈을 연속적으로 벌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좋아질 종목 이런 건 볼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자 나노맥스 지금 실적이 어때요? 불안전하죠? 불안전하잖아요. 참고로 저도 지금 처음 본 겁니다. 이 실적. 제가 관심 있는 기업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냥 제 관심 분야가 아닌 거예요. 이 기업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제 관심 종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매출액 늘었어요. 근데 작년엔 다시 줄었네요. 2016년 17년에 늘었다가 줄었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재작년에 적자 전환하더니 작년에 적자 폭이 커졌네요. 부채가 이렇게 있는데 유보율도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고 적자가 났는데 유보가 늘었다는 건 어디서 돈을 땡겨온 거죠. 그럼 사채 아니면 증자했겠지. 사채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거는 그렇죠. 사채를 끌어왔고 아니면은 요런 구간에서 줄어든 거는 전환 사채를 이제 뭐 주식으로 전환했거나 요런 식으로 했던지 아니면은 돈을 갚아서 이게 줄었던지 이렇게 됐겠죠. 뭐 그 외에도 상황은 많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돈을 빌려왔으니까 전환 사채를 빌려왔거나 아니면은 증자를 했거나 뭐 등등등등 해서 지금 유보금이 없잖아요. 지금 유보금이 갑자기 늘었잖아요. 그래서 뭐 요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기업의 일단 실적이 안 나와. 실적이 안 나. 미래를 봐야 되는데 뭐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저는 올라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 기업에 대해서 뭔가 좋은 호재성 이슈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많이 밀렸으니까 반등 정도 나온다 정도? 많이 밀렸으니까 이제 뭐 반등이 좀 나온다 정도? 왜냐면은 이런 특장차 같은 경우는 보세요.
특장차, 소방차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매년 해가지고 매년 늘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매년 교체하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시장이 한정적이지 않을까요? 한정적이지 않을까요? 2017년에 처음에 이제 딱 그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셨을 때 소방 쪽 이렇게 막 장비 늘린다 이렇게 했는데 2018년에는 그렇게 늘린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럼 지원이 2017년하고 비슷하거나 줄어들었거나 했겠죠. 그러니까 실적이 저렇게 안 좋아진 거지. 2018년에는 실적이 줄었잖아요. 소방차를 개인이 구입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여러분 집에 개인적으로 소방차 하나씩 놔두세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개인적으로 소방차를 놓는 사람들은 기업 차원에서 놓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뭐 일이 있어야지 놓을 거 아니에요. 정부 사업으로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쪽에다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굳이 지금 그렇게 투자하는 게 안 보이죠?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늘었다는 얘기 못 들었고 오히려 줄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적어도 늘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그렇게 좋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밀렸으니까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반발 매수 나올 수 있고.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도 늘었으니까 반등하려고 노력은 지금 하고 있어요. 시도는 하고 있어요. 근데 굳이 이 종목을 갖고 갈 필요가 있나 모르겠어요. 저는. 왜 사셨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좋다라고 하신 분 입장에서는 뭔가 호재성이 있으니까 말씀하셨을 텐데 제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쪽으로 볼 바에는 시총도 1000억 정도고 이쪽으로 볼 바에는 저는 그냥 HLB나 이런 거 그냥 볼 것 같은데 차라리 가능성 있는 쪽을 볼 것 같은데요. 내 눈으로 확인되는 거잖아요. 이쪽은. HLB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음 달 안에 뭐 한두 달 안에 나온다고 쳐요. 그런 임상이 성공하던지 임상이 실패하던지 내 눈에 보이잖아요. 저는 이런 게 좋아요. 실패해서 주가가 밀릴지언정 내 눈으로 확인되는 게 좋아요. 실패했으면 아 그렇구나 실패했구나. 내가 성공할 거라고 봤는데 실패했으니까 요거는 내가 잘못 투자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정리하고 딴 데로 또 가서 이거를 회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성공하면 아유 좋다 이러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나노메딕스는 어느 쪽에서 제가 접근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특장차 이쪽은 저희 집에는 안 놓을 것 같아요. 전 평생 특장차를 놓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미래의 시대가 바뀌면 모르겠지만 제가 저희 집에다가 소방차를 갖다 놓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국가에서 뭐 투자를 많이 하면 모르겠는데 이쪽에 뭐 예산도 그렇게 늘거나 하지 않고 뭐 줄은 것 같기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기업이 매출이나 이런 게 줄어드는 거는 예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뭐 이거 확인하신 분들은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못해요. 네. 확인하고 알려드렸어야 좋은 건데 이것까지 확인을 제가 못했어요. 요즘에 이거 아니어도 너무 뭐 일이 많아갖고 바빠갖고 시장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시장 보는 게 바빠서 다 요거까지는 다 못 봤어요. 불친절해 보여도 양해 좀 해주세요. 그거는. 왜냐하면 제 관심 종목이면 다 해보겠는데 관심 종목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말도 안 나오겠죠. 관심 종목도 아닌데 실적도 안 좋고 내가 집에 살 일도 없어. 국가에서는 예산이 줄어든 느낌이 있어. 그러면 저는 이 종목을 들고 있으면 불안할 것 같아요. 반등은 나오더라도 이게 다른 종목보다 강하다라는 보장도 없고 확인되는 게 없어서 저라면은 그냥 반등 좀만 나와도 그냥 정리해버릴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건 그냥 저라면이에요. 저는 그냥 이거 한 4,400원, 4,500원 이 구간만 올라와도 저는 그냥 이거 정리해버릴 것 같아요. 제 눈에 보이는 걸 살 것 같아요. 주식 초보분이시잖아요. 주식 초보분들 잘 들으세요. 중소형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 이런 게 뭐 많이 갈 것 같죠? 밀리면 더 밀려요. 처음에 하시는 분은 중소형주 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중대형주 하시는 옐로우 칩굿 이상 하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은 1조 전후 되는 거 이상, 시가총액 1조 전후 되는 거 이상 뭐든지 눌러보면 어느 HTS나 다 보여줘요. 시가총액 해가지고 이 종목 보여주죠. 1110억이다. 작아요. 작잖아요. 코스피에서 1110억이면은 이건 제일 작은 축에 속하는 거예요. 1000억 될까 말까 하는 쪽이면. 대략적으로 한 1조 정도는 되는 쪽을 보시는 게 좀 안정적일 거예요. 적어도
진짜 최악으로 적어도 한 4천억 이상은 되는 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웬만해서 1조 이상 되는 걸 보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잔소리 길어지면 또 안 되니까. 자, 예림당은 그래요. 좀 큰, 이거는 좀 이제 규모가 좀 있죠. 이 정도면 그래요. 인정할게요. 예림당도 1253억밖에 안 되는데 얘는 계열사가 워낙 빵빵하잖아요. 계열사가 빵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림당 정도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항공사도 더 갖고 있죠. 티웨이 항공 얘기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네. 티웨이 항공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항공사를 갖고 있는데 항공사가 한두 푼 갖고 할 수 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보다는 얘는 뭐 자회사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얘는 인정해드릴게요. 근데 얘가 원래는 그쪽이죠. 그 예림당이 하는 일은 그 도서도 애들 보는 거, 아동 도서라고 해야 되겠죠? 아동 도서 쪽에 뭐 출판 쪽을 하고 뭐 Y라는 이제 히트작도 있고 해서 이게 뭐 외국으로도 많이 가죠. 저 남미 쪽으로도 가고 뭐 저쪽 중동의 이란 같은 데도 들어갔다고 알고 있고 동남아에도 말레이시아 이런 데도 있고 스페인이나 터키 이런 데 유럽에도 가고 그래서 이제 Y가 좀 히트를 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주가는 썩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네요. 썩 아름답지 못해. 여기서 작년에 한번 훅 밀렸잖아요. 10월까지 해가지고 작년 여름부터 해서 훅 밀린 다음에 아예 회복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회복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어요. 모멘텀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한 6,400원 요 구간은 돌파를 해줘야 되거든요. 일봉 차트로 짧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6,400원 정도라도 지금 돌파를 해줘야 돼. 이 구간이라도. 이 구간이 넘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시장 영향력으로 밀렸어요. 여기는 밀리면 여기는 좀 유지해주고 안 밀리는 게 좀 좋은 구간인데 5,700원 구간을 회복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패턴이랑 똑같이 그러면은 지지해줘야 되는데 여기를 지지한 종목이 있고 이탈한 종목인데 이탈했어. 이탈한 종목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5,700원까지 반등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돌파를 하느냐 밀리느냐 차이겠죠. 밀리면은 올라왔다가 이렇게 밀려서 이중바닥 만들거나 다중바닥 만들고 올라가겠죠. 5,700원 회복하면은 뭐 6,4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나 이거 지루해, 나 교체하려면 5,700원 그냥 교체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자 그냥 반도체 쪽 하세요. 자신 없으면 반도체 하세요. 진짜 이게 제일 저는 제일 편안한 것 같아요. 저는 저한테 하세요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반도체 바이오, 그냥 반도체를 비롯해서 4차 산업혁명이에요. 전체 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쉬운 게 반도체가 반도체 예로 들어드리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바이오, 그 요즘에는 경협주도 좀 뭐 오래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은 경협주도 가격적으로는 매우 좋죠. 오히려 매수해 놓은 상태에서 좀 밀린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은 경협주 중에서 대장주만 매매하세요. 대신 대장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쪽 다 괜찮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싸게 내려와 있잖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예림당 같은 경우 좀 지루하다 싶으면은 요거랑 나노메에서 둘 다 저는 30%잖아요. 어차피 내 종목만 밀린 게 아니라 좋은 종목들도 다 밀렸어요. 그죠? 그럴 때 제가 뭐라고 했죠? 종목에 수평 이동을 해라. 저는 이 두 종목 그냥 다 저 같으면은 그냥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쪽으로 이동을 할 것 같아요. 반도체 다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싫다라고 하시면은 15%는 4차 산업혁명 쪽으로 가시고 15%는 그러면 뭐 HLB나 뭐 그 바이오메드 그 헬릭스미스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뭐 이런 바이오 쪽으로 가셔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그런 좀 큼지막한 종목으로 들어가시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동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좀 마음이 편안하실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반등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다른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보다. 그건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빠르게 막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냥 마음 편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편한 종목이 그게 왕인 것 같아요. 킹이에요, 킹. 아시겠죠? 그래서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래서 종목을 진단할 때 종목 진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맞는다 이런 게 없어요. 종목 진단은. 아시겠죠? 이건 제 주관대로 말씀드린 거고 저라면 둘 다 그냥 교체할 것 같아요. 이쪽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쪽으로.
확인이 되는 쪽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라면은 교체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좌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표시,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과 알람, 그리고 저의 저의 그 기업 평가를 위해서 댓글을 하나씩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올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평가를 위해서 달아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